덕돌이요.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제목 보고 띠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은 길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랑 성렬이를 13년 동안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얘기일 것 같아서 고민 끝에 털어놓아 봅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아무런 설명 없이 영상을 신 것도 기다려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설명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영상을 올리기는 좀 미안했어요. 잊지 않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로 성렬이를 만난 지 14년 차예요. 그리고 성렬이가 이 영상으로 프로포즈를 한 지는 4년이 지났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프로포즈 영상을 사랑해주신 덕분인지 구독자분들 만나면 결혼 축하한다고 정말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성렬이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프로포즈 이후 4년 동안 저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프로포즈 이후에 2년이 지나서 두 번째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분명 첫 번째 프로포즈를 승낙을 했는데 결혼 소식 없이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는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프로포즈라는 단어의 뜻은 청혼하다,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약속을 다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벤트로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성렬이가 4년 전에 첫 번째로 했던 프로포즈는 진짜 그 어떤 약속도 없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꽃다발과 반지를 준비해서 했던 프로포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성렬이랑 오래 만났지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연애하는 거 재밌고 결혼하면 성렬이랑 할지도 안 하면은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딱 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한 5년 정도 만났을 때 바뀐 생각이긴 해요. 그전에는 저는 성렬이랑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만났었던 기간이 꽤 있었어서 어느 순간 그냥 헤어짐에 대해서 여지는 좀 없어지긴 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생각이 변해오고 있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성렬이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랑 결혼해 줄래 물어봤을 때 제 생각은 고민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결혼해야겠다, 결혼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벤트가 성렬이가 준비했고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성렬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되게 크게 정립이 됐었거든요. 한 번도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 없었지만 딱 그날로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최근 제 채널에 소소한 가족 영상들을 꽤 자주 올렸었어요. 조회수 이런 걸 기대하고 올린 건 아니었고 근래 저한테 꽤나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좀 놓치기 싫어서 토막토막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희 엄마랑 아빠는 영상에서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더 예뻐 보이려고도 더 멋있어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일상 그대로를 토막토막 담아내는 거였거든요. 깊이 있는 얘기를 할 때도 한두 번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그냥 늘상 하는 얘기들을 제가 기록하고 싶어서 담아낸 것들이었고 제가 가진 특성들을 모두 물려줬고 세상 끝에서도 영원한 내 편 1등, 2등을 다투는 사이고 지금까지 저의 삶 모든 부분을 응원하고 믿어준 분들이죠. 모든 게 그냥 네가 옳다, 네가 최고가 아니라 항상 사소한 다툼들은 있어요. 제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바라는 것들이었고 지금까지 제 삶의 그 큰 줄기 전반에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언제나 어떤 고민도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성렬이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둘이 하는 결혼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진짜 정말 성렬이를 만나기 이전에 유일한 내 편, 새로운 내 편 둘을 이렇게 저울에 놨을 때 하나 포기를 할 수 없었거든요. 10년을 만난 사이에 갑자기 반대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죠? 이건 어쩌면 좀 첫째인 제가 잘못 만든 저희 집 풍토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자친구를 부모님한테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귀찮고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있었고 자세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없는 것처럼 접점을 만들어서 불편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좀 딸의 남자친구에 대한 학습이 전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거의 유일한 학습이 고등학교 때
독서실 땡 까고 놀러 갔다가 걸린 거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좀 부정적인 모습들만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봤을 때 제일 띠용 물음표인 부분은 아니 뭐 얘도 생긴 게 이렇고 쟤도 생긴 게 이런데 왜 반대해? 약간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다소 눈에 띄고 화려하고 희한하게 하고 다니는 제 행색과 달리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깨어있는데 아예 싫어 안 돼 하는 부분은 또 생각보다 되게 꽁꽁 닫혀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막 20살 땡 하자마자 머리 완전 하얗고 노랗고 완전 탈색하고 그렇게 다녀도 허허 봄이여 같구만 하지 뭐 아무런 터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면 안 되는 그 꽁꽁 쌓인 부분에 예를 들자면 문신하는 거랑 얼굴에 구멍 뚫는 거였어요. 여기서 조금 느낌이 오죠. 저보다 훨씬 긴 세월 3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는 우리 58개띠 곽버지는 정말 생존을 한 아주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때 노력하고 성공한 경험이 삶의 가장 큰 가치관이고 기준점인 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한 지 4, 5년 차이까지만 해도 전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얘는 언젠가 회사원이 되겠지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가진 이런 좀 강력한 보수적인 시선의 부분을 보면은 좀 막연하게 사랑으로만 감싸기보다는 얘가 이렇게 막 하고 다녀도 그래도 한 가지 방어막을 만들어줘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뭐 제 눈에 띄는 행색이 누군가한테는 편견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좀 걱정되셨겠죠? 저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홍대 미대 졸업증으로 좀 증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뭐 타협을 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학벌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마디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뭐 장비 중에 하나니까요. 나도 이렇게 부모님의 기준점에 좀 이렇게 발을 한 짝만 걸치고 벗어나 있는데 제 짝이 되는 성렬이까지 약간 그런 방향성이라는 점이 걱정이 되셨겠죠. 그리고 뭐 자기 딸은 뭐 팔이 안으로 굽기도 했을 테니까. 또 반대로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 품속에서 항상 안락하게만 있었는데 왜? 이게 왜? 뭐 약간 날벼락? 내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반대를 한다는 사실에 저는 모종의 배신감까지도 느꼈죠.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프로포즈 이후에 뭐 행복과 사랑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성렬이랑 성렬이 부모님께는 굉장히 되게 죄송한 마음이었고 좀 그렇게 되게 파국이다 싶은 기간들이 꽤 길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영상으로 찍을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성렬이가 기다려줬기 때문이에요. 사실 반대 상황으로 생각하면 그냥 쉽게 손을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게도 성렬이는 이해하고 기다려줬어요. 저는 성렬이가 먼저 내밀어준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 확신이 생겼고 성렬이도 저한테 확신을 가졌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되게 그 프로포즈를 통해서 저는 성렬이는 항상 먼저 뭔가 나한테 확신을 주고 먼저 다가와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구나 그 마음도 되게 컸고요. 근데 뭐 한편으로 진짜 한편으로 저는 제가 믿는 최고의 사람들인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해 못할 리 없다는 믿음도 놓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성렬이를 힘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기간 동안 저는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는 정보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성렬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나는 아니야 라고 해버렸을 때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거든요. 그냥 시간만 버리는 세월들이 되게 길었는데 동생이 되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자기 일인데 그렇게 넉놓고 있냐고 되게 좀 불만을 표했었어요.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나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거고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나는 잘못됐다. 내가 원하는 거를
얻고자 하면은 결국 저는 그 벽을 두드려야 된다는 사실. 어떤 사실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단지 편견을 통한 시선으로서 그럴 것이다를 정해버리는, 뭔가 실제하지 않는 결론에 대해서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는 그 상황이 저는 되게 못마땅했죠. 근데 그 어떤 설득과 그 어떤 단어와 그 어떤 뭐 예시와 그 어떤 다른 표현 방법도 그 편견을 뚫을 수가 없다는, 흐리는 하고 있지만 터지면 항상 도돌이표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뭐 답답도 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한다는 게 팩트가 있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구나. 기준과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대화라는 것에 포함이 된다는 거를 처음 깨달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그 양 끝단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를 이해시키기에는 그 극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먹먹한 시간을 뚫고 뭔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저희 엄마였어요. 엄마도 아빠랑 똑같은 생각이었고 똑같이 저한테는 벽이었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여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또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동생이 또 저한테 한 것처럼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어느 날 엄마가 성렬이랑 한번 보자고 했어요. 저는 뭐 만나보면 다를 거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엄마 아빠는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도 엄청 많은 생각의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라 호텔 카페에 이게 룸을 잡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곱게 차려입은 성렬이랑 같이 엄마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한다고 또 섬세하게도 수국 꽃다발도 준비를 했었어요. 성렬이도 엄청 긴장했겠죠. 근데 저도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엄마가 사실은 아니었던 거면 어떡하지? 내 자식한테는 누구나 따뜻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 부모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엄청 어색한 첫인사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처음 엄마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청 낯가리면서 일하는 거는 재미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 같은 사람이 할 법한 질문을 처음 해서 저는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는데, 제가 항상 성렬이를 대변해서 설명해온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단지 솔직히 성렬이의 입으로 들었을 뿐이죠. 따지고 보면 제가 수십 번 말한 성렬이는 자라온 배경도 나랑 되게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 생각하는 방향이 매해 바뀌는 그 방향조차도 나랑 되게 비슷하고 항상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때는 씨알도 안 먹히더니 되게 그냥 좋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화라는 게, 대화에서 오는 정보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내 입으로 한 얘기를 단지 성렬이의 입으로 들었을 때 정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이 편견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지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했을 때는 상대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되게 구태의연해 보이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무르르듯이 3시간 꽉 채워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자리를 일어나면서 엄마가 성렬이의 손에 쥐어주는 합격 목걸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잘해봅시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성렬이도 합격 목걸이 받았다고 좋아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네요. 여튼 그렇게 고여있을 것만 같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얘기하던 성렬이가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엄청 하면서 엄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한 달이 더 건너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리와.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죠. 곽버지는 개쎄니까요. 우리 집에서
아빠를 이기는 사람이 저뿐이긴 했는데 이번 일은 진짜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빠를 되게 자극하더라고요. 이렇게 뭉개면서 시간 보내지 말라고, 그냥 또 흐린 눈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뭐 잘 있나? 이거 보자며. 뭐 밥 먹자고? 네가 같이 보자며. 홍렬이랑 같이 보자고? 또 신라호텔 카페 룸을 예약을 했습니다. 아빠는 또 틱틱대면서 와가지고 엄청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아빠가 처음 한다는 말이 뭐 할 말 있다고 들었는데 해보세요. 개쫄. 웃으면 안 되는데 저랑 엄마는 진짜 박태영 안 죽었네 싶더라고요. 승열이는 딱 그 얘기 듣고 완전 당황해갖고 입을 못 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는 엄마랑 한편 든 기분으로다가 맛있게 빙수를 퍼먹었답니다. 마침 또 그때 공사 소리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 앞에 에르메스 매장 공사를 하는데 타이밍이 이게 어쩌냐, 뭐 예민한 얘기를 하는 자리였으니까 다른 곳에 안내를 해주기는 했었어요. 뭐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열이가 힘들게 입을 열더라고요. 저는 평택에서 태어나 18년째 미용 일을 하고 있고 엄청 당황한 와중에 얘기를 주섬주섬 하는데 우리 아빠는 진짜 완전 100% 압박 면접. 이거 아닌가요? 그건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은데 이렇다는 뜻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는 뜻인가요? 막 몰아붙여. 그래서 성결이는 빈말을 하거나 허튼 말을 실수를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엄청 버퍼링 걸리면서 대답하고 되게 살얼음 판이었는데 의외로 또 막 얘기를 잘 했거든요. 아빠가 갑자기 막 자기 얘기 막 하길래 뭐지? 기분이 좋은 건가? 되게 오묘한 분위기였어요. 3시간 넘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엄마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학교 목걸이를 줬는데 아빠랑 얘기를 했을 때는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가 도착해서 차 내리면서 엄마한테 마! 30분이면 끝난다! 이러면서 딱 내릴 때는 거예요. 근데 3시간 겁나 얘기 잘함.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성열이가 절대 얘기하지 않고 숨겨놨던 대단한 사실을 만나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뭐 특별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보여있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지 엄마한테 왜일까 이유를 물어봤을 때 엄마는 그냥 진짜 그냥 시간이 필요했다는 대답만 하긴 했지만 1년의 경험과 사건들을 봤을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물리적으로 팩트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랑의 관계도 흘러가기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진행시켜 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의 진행시켜가 떨어지고 나서 성열이가 2번째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부모님 허락을 맡았을 때 꼭 다시 하고 싶었다고. 좋은 결말로 마무리가 됐지만 2번째 프로포즈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광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좀 제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나서는 이렇게 비밀을 만드는 타입이 아니라서 야 그때 그랬다니까?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어가지고 네,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말을 고루 골라서 엄청 오랜 시간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빅 사연을 털어놓게 됐네요. 그래서 올해의 목표는 결혼입니다. 올해 결혼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내년에 결혼하는 걸로 올해 모든 계획을 해버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는 지금 상황이 좀 바뀌어서 양측 부모님이 언제 결혼하냐 계속 여쭤보시거든요. 여태껏 미루면서 그래도 조금 알아봤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쉰 만큼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서 꼭 공표하고자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인생에게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과 새로운 이론들에 대해서 좀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싶고 저 스스로도 정리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라이브 방송으로 해볼까 해요. 월요일, 금요일 10시 딱 정해놓고 유튜브 각토리 채널에서 라이브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도 좀 라이브에서 많이 나누게 되긴 하겠네요. 제가 추구하는 라이브 방송은 팟캐스트처럼 라디오처럼 그냥 틀어놓고 두런두런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서 무조건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영상 제목에 대한 답이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영상을 오래 쉬게 된 이야기는 또 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두둥. 제가 3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사하기 전에도 결혼 언제 하냐 빨리 날 잡아라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려리랑 집을 합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좀 집을 빼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참에 그럼 집을 합치자 약간 이렇게 됐어요. 사실 결혼도 전에 집을 합치는 건 저희 부모님이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연애만 할 때랑 진짜로 생활이 맞부딪히면은 얘기가 다르다. 조금 더 딥한 이슈가 생긴다. 약간 이런 맥락으로다가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저보다 저희 부모님들이 성렬이를 더 신뢰하게 되는 바람에 엄마가 걱정한 건 제 행색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성렬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렬아, 견민이 집 가봤니? 성렬이가 피식 네. 엄마가 휴 약간 이런 대화. 그 걱정이 어디 안 가고 제 집만 13톤이 나왔습니다. 견적 할 때 11톤 잡아주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12톤 보내드렸어요 하셨거든요. 근데 싫다 보니 모자라서 1톤 더 하셔야겠어요 해가지고 13톤이 됐답니다. 아하하하하하. 깨끗하게 청소한 집에 이제 짐이 들어올 때 사장님들이 짐을 들려주시잖아요. 저 방이요, 이건 이 방이요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진짜 그만 들어와야 되는데 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는 거실에 놔주세요 라고 했더니 거실에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었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물건을 살 때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사기만 샀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본 적도 없고 놓을 자리 있으면 되지. 사지 않을 이유가 없으면 샀고 그리고 살 이유는 항상 너무 많았고 근데 거실 짐이 가득 차서 발 디딜 곳이 일주일 동안 없는데 성렬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성렬이 짐은 방에 쏙 잘 들어갔는데 제 짐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 거실까지 꽉 찬 짐을 모든 짐을 다 열어서 어떤 게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것들을 다 카테고리로 모아서 각각의 자리를 만들어서 자리에 넣는 정리를 하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냥 사람 써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좀 못 그러겠더라고요. 나의 이 업보들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잘 정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니까 제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을 많이 썼어요. 저는 좀 지나고 나면 늘 그냥 괜찮았지 뭐 정도로 마무리를 해서 인지력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그때 좀 심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왜 안 하던 소리 하냐는 얘기도 듣고 내 인생이 약간 이 짐덩어리인 것 같은 그런 방향의 좀 심적인 힘듦?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그 수많은 짐들을 되게 많이 버렸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당근도 해봤고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매일 청소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2달째 매일 청소 루틴 지키면서 청소 칼각 유지 중입니다. 이제 짐이 늘어나는 게 되게 큰 부담이 됐어요. 늘리고 싶지 않고 사놓고 아낀답시고 안 쓰는 행동들에 대한 큰 반성이 있었고 빨리빨리 쓰고 새로운 애를 들여와야지 새로운 애가 들여올 자리가 지금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애를 들일 때는 예전에 3번 고민하던 걸 이제 10번은 더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되게 느낀 게 많아요. 룸투어 영상을 찍을 예정이라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지 않는 백수로 4개월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매일 청소하는 삶이 즐거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매일 성렬이를 기다리면서 어떤 메뉴를 할지 고민해서 저녁 식사를 차리는 게 재밌을지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 꽤 산 것 같은데 살면 살수록 꽤나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을 그때 내 뒤통수를 시게 후려갈기는 그것이 인생이지 않을까. 저의 잠수에 대한 변명이었고요. 기다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제 마지막 인스타그램 피드가 냠냠이의 부고였더라고요. 장수고양이라고 맨날 놀리듯이 자랑하던 냠냠이었는데 좀 어느 날 갑자기 스르륵 떠나가게 되어서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냥 새벽에 어느 날 언니가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나이가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별은 항상 슬프니까요. 저희 요긴냥이들도 적은 나이는 아니라서 매일매일 오늘 하루가 안 아쉽게 사랑한다고 만져주고 뽀뽀해주려고 노력하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집 밖에 요새는 잘 안 나가요. 성렬이가 쉬는 날 집 밖에 안 나간 날이 손에 꼽거든요. 성렬이는 쉴 때 뭔가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일주일 7일 동안 하루밖에 못 쉬는 사람이다 보니 그게 되게 소중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이사하고 나서 집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이제 고양이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 참 오늘 진짜. 엄마 너 때문에 지금 찔찔 짜고 있잖아. 아비는 꼬리에 종양이 생겨갖고 네, 또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토끼가 됐어요. 아, 이름을 잘못 지었나? 솔직히 마취 깨기 전까지는 진짜 엄청 걱정하고 되게 그랬는데 마취 깨고 꼬리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건강하면 됐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고 해서 아물고 나서는 큰 문제 없이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뭔가 허전하죠? 요긴양이 소식들도 제가 얼른 쇼츠 공장장으로 취업해서 자주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라방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요. 뿅.